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1년에 딱 3번 육모, 구모, 수능,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항상 매년 봅니다. 육모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수능까지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시 가능 라인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이겠죠. 똑같은 생기부와 똑같은 내신을 갖고 있어서 주전형이 학생부 종합이거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모의고사의 무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향이나 소신을 더 많이 쓸지 아니면 적정, 안정, 하향까지 무조건 써야 하는지가 육모와 구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 라인이 너가 이거 너의 생기부와 내신으로는 기본적으로 요 라인부터 요 라인이 가능해 라는 선을 잡아보고 이것을 중첩시킨 다음에 상향, 소신, 적정, 안정, 하향을 어떤 장수로 배분할 것인지를 육모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육모 딱 하나만 보고 너 성적이 이거니까 너는 요 라인까지 가능해 라고 보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종합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모의고사마다 등락폭이 조금 큰 건지 이런 것들도 워낙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고2 11모, 그 다음에 고3 3모, 그 다음에 요번에 보는 6모까지 6모만 가지고 그거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육모를 가지고 정시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측면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작년에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국어는 81에 3, 그 다음에 수학 미적이네요. 99에 1, 그 다음에 영어는 2, 그 다음에 화학은 화원이네요. 85에 3, 생명과학 2, 95에 2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적이 매우 높은 99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생투는 2과목이 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화원하고 화작인 국어가 백분이든 등급이든 그닥 좋지 않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의 성적 패턴은 국어와 과학이 낮은 채로 수학이 생각보다 매우 높은 백분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국수탐이 1대1대1의 비율로 좀 골고루게 반영하는 대학이나 수학 못지않게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조금 불리한 유형이고요. 수학 그 하나만 조금 압도적으로 높은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정시에서 원서를 써야 한다고 하면 일단 서강대에서 무조건 붙이자 전략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서강대를 안정으로 잡을 수 있는 과가 뭔지를 먼저 픽스한 다음에 다군의 중대는 쓰면 잘하면 마지막에 붙는 정도이고요. 연대고대를 쓰기에는 솔직히 좀 상향이라 교차를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친구의 정시 라인이 만약에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정시도 그렇지만 수시도 쓰고 싶어요. 근데 저는 논술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학종을 쓰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일반고에서 만약에 2등급 한 초반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걸맞는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일단 납치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이 없는 중경외시 라인에 학종을 쓰는 건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주 상향으로 서울대와 연대 중에 쓸 수 있는 과가 있는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고대를 소신이지만 반드시 붙인다 전략으로 어떤 과를 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이 친구의 성적 분포로는 성대나 한양대가 꼭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대, 한양대 는 일단 쓰겠지만 일반고에서 2등급대라면 이것도 분명히 소신일 거고요. 3모도 6모도 이 정도가 유지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중대 면접이 있는 전형이거나 경희대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 정도까지를 쓰고 끝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거는 단순히 내신이 2등급 초반대에 있다라는 이 숫자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등급에 걸맞는 생기부가 갖춰졌을 경우를 예를 든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갖고 있는데 내신은 3등급대다. 근데 일반고다. 흔하진 않지만 있을 수는 있잖아요. 내신이 3등급대이면서 생기부가 그 등급에 걸맞는 생기부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온다면 아마도 일단은 수리 논술을 많이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수학이 워낙 지금 높고요. 수능 최저도 3합 6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맞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저는 학종으로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일단 좋아. 학종 써.
근데 학종으로 너 잘못 쓰면 납치야. 그러니까 일단 상향 라인에 수능 최저도 있고 논술이 있는 쪽은 일단 장수를 조금 늘리자 해서 오히려 조금 논술을 권하는 형태로 약간 상향 라인을 많이 잡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래도 학종을 쓰겠다고 한다면 이 친구에게 학종은 소신 상향만 쓰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성적을 약간 좀 뒤집어서 국어가 99에 1이고 학통이 81에 3이고 영어가 2고 탐구가 85에 3, 95에 2 사탐을 받았다 문과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학이 81에 3이 나오고 국어가 99에 1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수학의 표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서성하는 문과에서 적정 라인으로 잡긴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나 2023 두 해를 다 적용하더라도 중대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성안이 가능하다라는 건 국어 하나가 높다고 꼭 유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인 정도가 아마 문과라면 적정 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육모 성적표를 가지고 생기부, 그다음에 나의 내신,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모의고사 성적표에 따라서 주 전형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요 모의고사 성적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주 전형을 확정짓는 시기는 고2 여름방학 전에 큰 틀로 얘의 주 전형은 뭐고 부전형은 뭐야 라는 것을 좀 잡고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고2 겨울방학 전에는 주전형을 확정을 지어주셔야 겨울방학 때 조금 더 모의고사에 힘을 실어서 모의고사와 수능 최저를 높이는 전략을 갈 건지 아니면 내신을 어느 정도 비율로 대비할 것인지의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제발 고2의 겨울방학 전에는 그 주전형을 결정 지어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주부 전형을 결정을 지었다면 그걸 가지고 3모를 보고 6모를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말 이 주 전형을 그대로 끌고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의고사가 성적 변화가 워낙 커서 주전형 자체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고2 겨울방학 전에 잡은 나의 주전형을 그대로 확정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3모와 6모 성적표로 확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6모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아직 내 주전형, 부전형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저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했어야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지금 빨리 당장 입시상담반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6월 모의고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한번 열심히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이나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어떤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체크를 해야 될 것인가 체크리스트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모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고3 친구들은 처음 본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변수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난도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을 때 이 모의고사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습해 보는 것이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어만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언매를 풀고 문학을 풀고 독서를 풀어요. 항상 그 패턴으로 문제를 풉니다. 근데 만약에 언매가 그해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매우 어렵게 나왔을 때는 언매가 이 정도로 난도가 어려우면 그러면 문학부터 먼저 와야지? 이런 것들을 수능 당일날 생각하고 바꾸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 모의고사 때 그러한 운용을 융통성 있게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언매 1번부터 어려울 수 있어. 수학 5번부터 어려울 수 있어. 긴장하지 마. 5번 어려우면 넘어갔다 다시 오면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보통 고정관념을 갖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면 대단히 당황하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끝나는 친구들 수능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것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건 내 전체 국어의 원점수가 몇 점이고 등급이 몇 점이냐 보다는 각 파트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디에 약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나의 약점 파트와 강점 파트, 그 다음에 개념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틀리는 문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체크하시는 것이 두 번째 체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 과목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육모가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육모를 위한 공부를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6월 모의고사가 일주일, 2주일 남았다고 하면 지금부터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적은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난 그냥 탐구 열심히 외워야지. 극단적으로 탐구의 비중을 높여서 점수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육모를 위한 공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육모든 구모든 수능이든 국수탐을 매일 일정량을 하고 그리고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봐야 수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육모의 사탐, 과탐 성적 올리겠다고 탐구 비중을 높이는 우를 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육모 때 1에서 4과탐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 이제 사탐, 과탐은 됐어. 갑자기 탐구를 확 놓치고 국어 수학을 열심히 해요. 그러다 이제 구모를 봐. 그러면 국어 수학이 한두 문제 더 올라. 근데 탐구는 확 떨어져. 그럼 또 탐구를 또 막 올려. 이런 식으로 국수와 탐구를 집중하는 시기가 계속 번갈아가는 아주 잘못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육모를 위해서 탐구를 암기하는 것을 늘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탐구 강사로서 꼭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모의고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은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일주일 6월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